네, 안녕하세요. 건축 인테리어과 김도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공사관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공관리 및 공정관리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하네요. 예, 오늘 강의에서는 다양한 공정표의 종류 및 특징을 살펴보고 각 공정표의 활용 방법 및 사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표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시간에 걸쳐서 하는 내용은 시공관리 및 공정관리,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공정표,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공정표를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시공관리 및 공정관리입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관리의 일반 사항과 공정표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죠. 여러 번 했던 내용이죠. 방학 때마다 계획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표가 잘 지켜지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항상 방학할 때는 이게 엄청 길고 하니까 여러 가지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일이 개강이고 개학이고 학교 간다 했을 때 또 막상 한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계획표는 엄청 잘 짜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표에서 빠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체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체 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별로 하루에 12시간, 24시간을 체크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도 없어요. 있긴 하네요. 놀기는 확실한 목적이 있긴 하지만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마지막 겁니다. 달성 여부를 체크하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몇 시에서 일어나서 몇 시까지 하고 자고 그 반복적으로 하는데, 근데 이게 그날 제대로 돼서 전체 방학 기간 동안 얼마큼 했는지는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 방학이고 이제부터 저희가 하는 거는 시간과 사람과 돈이 들어가는 그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 포인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공정관리는 뭔가 더 체계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하는 실내 건축이라든지 건축에서의 이 공사 관리에는요, 세 가지 시간, 비용, 자원, 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느냐? 자, 우리는 일반적인 관리를 얘기를 할 때 매니지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관리자를 매니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관리의 정의를 한번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조직이라는 게 있고요. 이 조직에서 어떤 행동을 제어하는 활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라는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것을 제어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요. 목표에서 벗어나면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일련의 활동을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플랜을 세우죠. P, 실행을 해요. 공사를 하죠. 그 다음에 체크를 하고 조치, 액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관리 사이클을 PDCA라고 얘기합니다. PDCA. 자, 그래서 건설에서 얘기하면은 먼저 계획, 공정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실시를 하죠. 그 다음에 작업량을 진도 체크를 한 다음에 빨라지면은 좀 천천히 하고요. 늦어지면은 빨리 해야 되는 작업 방법을 개선하거나 계획을 수정을 해서 다시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실행, 체크, 액트, 플랜, 두, 체크, 액트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이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리 사이클은 이제 PDCA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산 관리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생산 수단은 뭐가 되냐? 이게 공사의 3대 목표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안전은 3대 목표가 아니라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관리, 타임이죠. 이건 타임. 원가 관리는 코스트고요. 품질 관리는 리소스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세 가지의 건설에서 관리의 세 가지 대상, 시간, 비용, 자원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안전관리는 중요한 거긴 하지만 우리가 3대라고 했을 때는 요 세 가지만 쓴다는 거, 원가 관리, 공정 관리, 품질 관리 요 세 가지만 사용한다는 거를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좋은 품질, 싸고 빠르게, 보다 빠르고 싸고
보다 안전하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 요소는 4M 또는 5M이라고 얘기해서 순서대로 하면은 M으로 다 갖춘 거예요. 맨, 재료. 아까 리소스라고 했는데 이거를 머티리얼 얘기하고 머신이 기계가 들어가고 머니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메서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M은 맨, 머티리얼, 머신, 머니, 메서드. 3대 관리 요소는 품질, 공정, 원가 관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정표를 작성하는데 그럼 공정을 계획하는 게 뭐냐? 공정 계획의 뜻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공사를 공기 내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이 들어가 있는지 여러 가지 작업이 있잖아요. 우리 건설공사 하나만 생각해도요. 벽돌 공사만 생각해도 이렇습니다. 먼저 벽돌을 사와야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바닥에다가 실을 띄워야죠. 그 실에 중간중간에 벽돌을 갖다 놓고서 벽돌 한 단 쌓고 물 죽이고 몰탈 바르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 공정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작업 공정들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이런 거죠. 1층을 건설을 했어요. 그 다음에 2층 건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을 그냥 시간상을 떠나서 작업으로 그냥 나열하면 1층 공사, 2층 공사, 3층 공사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3층을 먼저 공사를 하고서 1층을 공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의 순서가 작업의 선후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게 먼저 와야지 그 다음에 들어간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공 속도를 결정을 해야 돼요. 빨리 갈 건지 천천히 갈 건지를 결정하는 것. 그래서 공정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공사를 공기 내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 작업의 순서하고 빠르기를 결정하는 것. 그게 공정계획이고 공정표는 타임 스케줄 오브 워크 또는 프로그레스 스케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 방금 말씀드린 공기 내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정의 순서와 속도를 결정하는 것을 어떻게 도표와 그림과 표로 나타내는 게 공정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 달성을 위해서 순서와 속도를 결정하는데 그거를 시각화한 게 공정표다. 자,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먼저 착수를 하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통제를 하고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단계별로 공정표 여러 가지 종류의 공정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단계별에 필요한 포인트가 있겠죠. 그 특성들도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공정표가 전체 공사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단계별로 여러 종류의 공정표가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공정표에는 크게 4가지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뭐죠? 사선식 공정표가 있습니다. 사선식 공정표. 두 번째는 횡선식 공정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 공정표가 있고 이게 저희의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기식 공정표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열기식 공정표는 열기예요. 그냥 쭉 나열해서 쓰는 거예요. 나열해서 쓰는 거라서 각각의 특징이 있겠죠. 우리가 네트워크 공정표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작업의 선후 관계하고 각 작업의 연관성을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네트워크 공정표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사선식 공정표나 횡선식, 열기식에서는 작업의 서로의 상호의 연계 간격을 그 관계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되는 거죠. 네트워크의 공정표의 장점, 작업 간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파악하기 쉽다. 그게 다른 공정표에서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단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른 공정표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선식 공정표를 보게 되면은 이 가로축이죠. 이 가로축에는 지금 날짜를 적고요. 세로축에는 이 Y축에는 보통 공사량이나 총 인부를 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 5월에 10일에 시작을 해서 지하층이 시작을 해서 철골 공사를 시작해서 쭉 1층 얼마 쭉 올라서 6층 끝나는데 우리가 6월 한 5일이면 끝나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관적으로 그릴 수도 있고 각각이 언제 하는지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철골 공사랑 바닥 콘크리트 공사, 전기 배관 공사의 연관성은 알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선식은 작업을 일목요연하게 달성량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기도
좋고 직관적이기도 하지만은 단점이 예, 유기성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네트워크 공정표는 볼까요? 백은 조립, 콘크리트 치기, 양생. 아니 뭐 각각의 단어는 아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좀 파악하기 어렵죠. 그래서 연관성은 파악하기 쉽지만 작성하기도 어렵고 약간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게 단점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횡선식 막대 공정표를 보시면요. 저는 바 차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간트 차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X축에 가로축에는 날짜를 사선식하고 동일하게 작성을 하고요. 세로축에는요. 진척률이 아니라 공사 항목에 대해서 바트 막대로 이렇게 그림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정이고요. 실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횡선식 막대 그래프, 막대 공정표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시각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연관성을 알려면 뭐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를 해서 뭐 이게 이렇게 작업이 연계된다. 뭐 표현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사의 소요 시간은 이 횡선, 이 막대의 길이가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공정표는 각각의 작업, 이게 작업이거든요. 이 화살표가 작업이에요. 각각의 작업에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각각의 직관적으로 알기 쉬운데 얘는 그게 눈에 딱 안 보인다는 거. 그게 이제 차이가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말씀드린 사선식 공정표가 여기 있죠. 사선식 공정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절산 공정표 그래픽 차트라고 얘기를 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X의 시간축과 Y의 공정 또는 공사량 총 인부 이것도 사선식 공정표를 좀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점은 특정히 이 기성고를 파악하기가 쉽다는 거죠. 기성고. 이 기성고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작업이 완성된 거예요. 완성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에서는요. 작업의 완성은요. 뭐 골조가 올라가는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요. 물량이 집행되는 거예요. 집행 기준이에요. 돈을 얼마나 썼냐 또는 물량이 얼마큼 소비됐냐 이 집행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기성고예요. 이미 이루어진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층 지하에서 6층까지는 반대로 얘기하면 0에서 100%라고 볼 수 있잖아요. 100%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5월 10일 날 시작하지만 6월 5일에는 철공공사는 100% 완료되겠구나 라고 전체 달성률을 파악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 작업 간의 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얘랑 얘의 관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가 지연되면은 전체 공사가 지연되는지, 즉 주 공정선이라 불리우는 것을 계산하기가 또는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선식 공정표가 있고 이거의 장점은 기성고 파악이 쉽다. 단점은 유기성이 어렵고 그 다음에 주공정선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횡선식 막대 그래프죠. 이거 많이 보통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바 차트, 간트 차트라고 얘기하는데 표현 방법은 앞에서 사선식과 비슷하죠. 가로는 X, 세로는 공사 항목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작업의 기간이 바로 이 길이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장점은 작성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현장 가셔도 바로바로 준비 작업은 며칠 걸려요. 철거는 며칠 걸려요. 이렇게 순서대로 작업별로 쭉 나열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장점은 작성이 쉽고요. 공사 착수 완료일이 명시가 된다는 거죠. 단점은 앞에 사선식 공정표랑 똑같아요. 작업 간의 유기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주 공정선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이 주 공정선, 크리티컬 패스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바 차트를 쓸 수 있죠. 날짜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이건 예정인데 언제 실시할 예정이고 실시된 만큼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요 날짜를 6월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빈 막대는 예정이고 솔리드 막대 색칠 칠해진 게 실시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봤을 때 여기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돼 있는 거죠. 아직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기식은요, 그냥 이 재료나 노무 이런 걸 날짜로 쭉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 노무자 수배할 때 보통 사용을 되는 거라서 작업의 연계간격 이런 것들은 좀 찾아볼 수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네트워크 공정표입니다.
이 표현 방법은 화살표 공정표 작성 기법이 있고요. 마디형 공정표 작성 기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공정표는 두 가지 표현 방법을 마디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마디로 도장 작업, 도장 마감이라는 거를 이렇게 작업을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걸 마디로 저희가 계산하는 그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그다음 화살표를 제일 많이 쓰긴 해요. 화살표 네트워크식은요. 이 결합점과 결합점 사이에 화살표가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 마디가 작업이 되는 게 마디형이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점은 각 작업의 흐름과 상호관계가 명확하다는 거죠. 주 공정성 파악이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시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앞에 횡선식이나 그 바차트, 횡선식이나 사선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한 거는 얘는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점은 문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지식이 요구되고 이걸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성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단점과 장점입니다. 각각을 잘 연계시켜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 다시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쓴다? 네, 네트워크 공정표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표는 뭐라고요? 공정계획, 순서, 작업의 순서와 속도를 결정하는 것을 도표화, 시각화시킨다는 거였고, 이러기 위해서는 작업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작업을 정확하게 나눌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WBS라고 해서 워크 브레이크다운, 브레이크다운이 나눈다는 소리니까 워크를, 작업을 잘 나눠서 그런 체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WB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 작업, 콘크리트 타설이라고 하는 콘크리트 공사라는 작업 밑에 우리가 이렇게 A, B, C, D, E, F로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순서는 좀 잘못됐지만 요거 철근을 배근을 하고 거푸집을 세우고, 그다음에 기둥거푸집 세우고, 보거푸집 세우고, 밑에 슬래브 거푸집 놓고 철근 배근 시작하고, 위에 슬래브 배근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한다. 요 순서가 있잖아요. 이 순서를 나누고 작업별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공사라는 큰 작업 분류 체계 WBS 밑에 이런 식의 단계별의 작업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를 액티비티 작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층의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먼저 거푸집을 하고 배근을 하고 타설을 하고 이 세 가지가 가장 작은 작업 단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표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순서, 작업의 순서하고 속도 결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게 되면은 일단 WBS라고 해서 작업의 워크트리를 만들고 액티비티, 작업을 정의를 한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공정표 작성 시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실제 하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되고 자료를 모아야 돼서 그걸 바탕으로 공정표 작성은 시작이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 강의에서나 또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이런 거는 됐다 치고 바로 요것의 데이터가 주어진 데이터가 되고 이걸 바탕으로 공정표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마일스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 중요한 시기를 얘기해요. 프로젝트 진행상의 키스톤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시간적인 조건을 마일스톤, 시금석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드린 이 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계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단계에서는 액티비티라 하는 활동의 종류를 나열하고, 이게 중요하죠. 작업이 선후 관계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푸집을 놓고 그 위에 철근을 배근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한다. 이 순서를 해야지 타설하고 철근을 넣고 거푸집을 놓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 작업의 선후 관계를 결정을 해야 되고 각각의 공사의 공사 기간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요 순서, 액티비티라고 하는 작업, 여러분 문제에서는 보통 ABCD라고 나올 겁니다. ABCD. 건축에서는 뭐 거푸집, 철근, 뭐 타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 문제에서는 ABCD라는 작업명으로 나올 테고, 그 작업이 A가 한 다음에, 그러니까 B라는 작업은 A가 끝나야지 되니까 B의 선행 작업은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선행 관계를 표현을 해야 되고, 그 마지막으로 이게 뭐 3일 걸리고 4일 걸리고 5일 걸리고 6일 걸려요. 그러면 공사 기간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공정표를 작성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공정표의 작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표의 종류에서 여러 가지 종류 중에 네트워크 공정표를 사용을 하고, 작성 기법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 마디형하고 화살표형이 있었는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화살표 공정표 작성 기법, 에로우 다이그램 메서드겠죠. 그래서 ADM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까지 해서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은 시간 계산을 통해서 공정표를 분석을 합니다. 공정표의 분석 기법에는요, CPM이라는 기법이 있고 PERT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CPM이라는 Critical Path Method라는 방법론을 씁니다. 그래서 화살표 공정법은 표현 방법이고 분석 방법으로 CPM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 공정표는 같은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마디도표 공정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소규모의 거푸집 작업이라고 하죠. 이거를 우리는 화살표형 공정표, 화살표를 요거를 작업으로 보는 거고, 마디는 요 마디를 작업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A인데 화살표 공정표에는 화살표에 A라고 쓰고, 마디도표에서는 마디에다가 A라고 쓰는 거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살표 기법과 마디형 도법이 있는데요. 요 차이가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용어 설명을 하면 화살표형 표기법법, 이거는 액티비티, 활동 위주로 하고요. PDM이라고 불리는 마디는 이게 에로우에다가 하고, 이거는 노드를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액티비티의 넘버, 작업명은요, 이게 방금 요런 식으로 화살표 하나에 2개의 절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얘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마디가 하나의 작업이 되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보시다시피 A에서 B 작업, 요 관계를 요 마디형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A 끝나고 B로 가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억은 ADM을 중점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쓸 거고요. 그래서 화살표 공정표의 절점의 표시 방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방법은 처음에 수평번호 책에서 1, 2, 3, 0, 1, 2, 3, 4, 5, 6, 7, 8, 9.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작점은 무조건 제일 작아야 되고요, 끝점은 무조건 제일 커야 된다는 거예요. 작업의 순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에서 6번으로 3번 6번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3번 쓰고 여기 6번 쓰면 안 돼요. 6번에서 3번 가는 거는 표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칙은 순서를 이렇게 가는, 또는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보통 저희가 수직 번호 체계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작업의 순서, 하여튼 5번에서 6번 화살표의 시작점은 항상 끝나는 점보다는 작게끔 숫자를 적어줘야 됩니다. 이건 문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좀 진한 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주공정성입니다. 이게 제일 길게 나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화살표 공정표에 표현하는 방법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가잖아요. 막 역전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는 하지 잘 않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잘 하지 않고, 우리가 똑같은 거지만 우리가 절점을 좀 이동을 해서 순서대로 보낼 수 있게끔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잘 돼 있죠. 1번에서 2번으로 가서, 그쵸? 여기 6번으로 가서 7번.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요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교차는 할 수 있는데 가급적 교차시키지 않는다는 그러한 방법의 원칙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차시의 강의를 마치는데요. 강의 확인 과제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에서는 제가 다양한 공정표에 대한 정의하고 네트워크 공정표를 작성하는 기본적인 순서, 공정표가 무엇이라는 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재에 설명한 다양한 공정표가 있었죠. 사선식, 횡선식, 네트워크 공정표, 그렇죠? 세 가지 정도를 서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의 장점이 있고 다른 거에 단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연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정리를 하실 때 서로의 단장점이 교차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트워크 공정표를 생각하시면요, 네트워크 공정표 숙제이지만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 공정선 관리가 용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봤을 때 단점은 작성이 쉽지 않다는 게, 작성이 어렵다. 그러면 다른 공식, 예를 들어 사선식 같은 경우에는 작성이 쉬운데 주공정선, 작업의 연계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숙제를 한번 정리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차시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